하지만 이제 이게 있죠. 와. 야,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왕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래 제 머리가 커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걸쳐. 네, 안 되겠는데?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디웨이브 퀀텀.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까지 보신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침공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5월 14일 수요일 미장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국 주식이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계속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라피큐님은 지난주에 휴가 다녀오셨죠? 맞아요. 재밌게 놀다 왔어요. 와. 아까 술을 이렇게 들고 오셨던데. 그거는 네. 집에서 만든 술도 가양- 만들어 먹어요. 어쩌다 보니까 막걸리를 만드시더라고요, 집에서. 우리 미장은 지금 멤버 다 같이 해가지고 회식을 한번 실시간 라이브를. 우리 니니님이 또 함수를 하시거든요.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유튜브 업계가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와, 이 영상 바닥에서 저도 좀 몇 년 굴렀거든요. 영상 바닥이라고요? 네. 저도 한바닥 했습니다. 여기에서 4명 중에 제일 간이 쌩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네. 네, 제일 잘 마신다는 네.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야근도 엄청 많이 어제도 굉장히 늦게 갔고 얼굴은 밝아도 몸은 지금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좌상무냐, 우상무냐. 자, 오늘 입장표만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에 대한 모욕이에요. 잠깐만, 파란색 셔츠? 뭔가를 암시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 빨간색 셔츠를 입고 올 수는 없잖아. 제 베이스는 아나키스트예요. 그 진영을 가른다는 건 저한테 모욕이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정부주의. 저는 정파가 있는 게 아니고 정책의 선호가 있을 따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좋냐 나쁘냐 얘기하는 거고 우선 주식시장 좀 조망을 해볼까요? 되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국내 시장도 좋고 미국 시장도 좋죠. 네. 근데 막 엄청 좋아하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S&P 500부터 보시면 일봉이요. 지난 일주일간 이렇게 봉이 섰고 어제도 많이 올랐고 그 전날에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제 뭐 트럼프가 SLS만 안 하면 오르는 것 같아요. 주말 동안 안 해서 많이 올랐고 이번에는 사우디 가서 막 오르고 요즘에 보면 그 중국하고 합의한 이후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요. 어떤 식으로 달라졌어요? 고객들도? 사람들이 공포심은 확실히 좀 많이 줄었어요. 언제까지 떨어져요가 아니라 이제 들어가도 돼요가 오. 질문이 훨씬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전화해서 욕을 좀 덜 하나요? 저는 고객들의 저는 반응. 원래 욕을 잘 안 먹는 편이어서 약간 능구렁이 스타일이라 어. 뭐 떨어지면은 네. 기회잖아요. 현금 챙겨 두셨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가스라이팅을 하네. 오르면은 제가 오른다 했죠. 너 얘기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라피키님은 포지션 어떻게 하셨어요? 저 포지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미국 기관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다 아직까지 미국 기관들이 연말 목표를 변경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엄청 기관 높게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반등을 했는데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거를 계속 가서 전고점을 뚫고 갈 거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가 네. 라는 고민을 할 지점이죠. S&P 500 주봉인데 60주 이평선도 뚫고 올라갔죠. 이거를 차트만 보면 네. 우선은 롱을 들어가야 되는 차트예요. 많이 네. 드셨어요, 그동안? 저는 미국 주식은 조금밖에 없어요. 애플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 장에는 재미가 없으셨겠네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안 해요. 약간 도의적으로 아. 제가 좋다 나쁘다 언급하는 건 제가 안 해요. 그래서 제 포지션은 궁금하시겠지만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못하는 포지션이니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네. 하지만 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혹시 뭐 너도 책임져라 그럼 제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요즘에 약간 펀더멘탈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폭으로 치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갈까요, 나스닥? 좀 들어가시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라는 변덕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불안하긴 해도 여기서 또 안 따라 들어가면 안 되지. 사실은 이제 이평선 뚫고 올라가면 사고 빠지면 팔고 이것만 해도 돈 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이 약간 기계처럼 반응하는 게 뚫어 그럼 이쪽으로 가. 근데 제일 밑에서 못 사가지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안 되죠. 4월 7일에 생각해봐요. 그 공포.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더 빠졌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치. 사실 이때도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에서 계속 돈을 벌려면 돈을 안 잃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서 한 분들도 있겠죠. 네. 다우 같은 경우는 다르죠. 나스닥이랑 S&P 500은 전고점까지 막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다우는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쭉
쭉쭉 오르네. 일본 주식 아세요? 안 하긴 하는데 근데 워렌 버핏도 마지막에 일본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일본 좋다고 50년을 판에 만에 하셨는데 네. 일본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롱? 일본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를 하고 그쪽을 더 많이 얘기하는 편이긴 하지만 일본 시장 자체는 좋다. 자주 보는 제 말은 못 믿고 90살짜리 할아버지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분은 90년 동안 성공을 해오신 분이라 알상무님은 몇십 년 더 사셔야 네. 저도 인정을 할아버지 하겠다. 말씀을 좀 따라야 되나? 근데 제가 요즘에 미국 주식 차트를 좀 길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쇼쟁이들이 이 시장을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뭔가 개입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게 자기들끼리 먹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트럼프 탓을 하면서 뭔가 그렇게 시선을 돌린 게 아닐까? 드디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죠. 금융시장이 눈을 뜨기 시작해. 피셜 리피셜. 이거는 알스 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뉴스 같은 거는 다 객관적이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네. 제 뷰는 미국이 왜 중국하고 갑자기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네. 90일 유예 기간을 가질까?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네. 트럼프가 그 주가가 빠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물러났다. 중국은 여론 따위는 없으니까. 트럼프가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주가가 빠지고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쫄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쾌락주의 나리시스트예요. 재밌는 것만 찾아다녀. 이번에 중동 순방 갔더니 왕족이 만나죠. 그리고 돈도 우리한테 준다고 그러고. 특히 하이라이트가 카타르가 에어포스 원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사실 이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한국에서도 재산상 이익 제공을 하잖아요. 5천억 비행기를 준 건데 네. 이건 문제가 되기는 어, 하죠. 베트남이 우리나라한테 네. 청와대 지어줄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기자들이 물어보면 야 준다는 걸 공짜인데 왜 안 받아? 그치. 라고 그치.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은 선거운동할 때도 맨날 체크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지지율하고 그 선거 자금 얼마나 모였냐. 맨날 이걸 제일 먼저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를 방심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갑자기 버프 받아가지고 중동 순방 끝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아는 왕족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는 이유는 지난번처럼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니고 그냥 주식이 좋으니까 채권보다는 주식이 나으니까 돈이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미국 국채가 오르고 달러가 약해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판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무너진다라고 했지만 네. 그거는 일종의 도시전설 같은 거예요. 중국이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판다고 미국 국채 시장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의 성격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드디어 꺾였다. CME도 많이 올라갔지만 네. 사실 별게 없었거든요. 이제 안 올라갈 것도 막 올라가고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올랐어요? 자동화 되지도 않았는데 올라가고 있어. 아니 근데 미국 주식이 잘 가니까 그냥 덩달아 잘 가는 거야? 아니면 호재가 있었나? 그런 거 치고 너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미장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 돈 벌겠어요. 각질이 불어가지고 거의 하이힐을 신었어. 팀장님한테 막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가. 한국에 작전 세력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지? 어떡하지? 다 다음 주에 오실 텐데 저는 좀 쉬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놀렸는데 얼마나 거들먹거릴 거야. 그러니까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UiPath 관련해서 뉴스는 없어요. 찾아보시면 뭐가 개선됐다 이런 건 없어. 네. 그냥 올라가고 있어. 사실은 이런 분위기면 얘가 올라갔어야 된다고. 이 친구 어제 10% 올랐던데요? 그거 반영된 거예요? 진짜요? 네. 10% 걸렸다고? 월요일 아니에요, 월요일? 요거. 월요일인가? 요거 아, 수도 있겠네. 죄송합니다. 팔았는데 왜 이렇게 이쪽 편을 들어요? 아니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미련이 많아. 자니? 근데 여기 좀 회장님이 너무 많이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세라고. 요즘에 기존세가 대세입니다. 그분이 이제 대선 후보까지 가셨죠. 기존세는 승리한다. 얘가 올랐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이게 있죠. 와. 야,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왕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의사 장래? 아, 제 머리가 커서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걸쳐. 네, 저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디웨이브 퀀텀.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까지 보신 건가요? 좀 거만해지려고 잘난 그러는데 척하려고. 아예 네. 인정. 담백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보다는 너무 빨리 올랐어요. 저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네.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다 아, 해가지고 맞아. 했던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 중에서 그죠? 네, 그쵸. 근데 이제 저 오르는 시점이 매출 발표가 나왔던 시점이었고요. 네. 영업도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양자는 미래의 산업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네. 근데 미래의 산업 매출 실적이 엮였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양자의 그 테마 자체가 근본적으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드셨다면 네. 지금은 익절을 하시고 근데 다른 데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나오는 타이밍까지 오늘 너무 친절하신데요. 그리고 이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QBTS 다 DA북 퀀텀이 근데 QBTX를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QBTX는 뭐예요? DA북 퀀텀 2배짜리가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꺽하고 먹은 거네. 꺽하고 드실 수 있죠. 근데 그것까지 하셔야 되나? 왜 이러실까? 잠깐 어디 갔어요? 더 네, 좋은 거죠. 레버리지를 하시는 거 좋은데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드시고 나오. 먹었으면 빠져라. 네.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니케이처럼. 떨어질 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시장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라피키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전기차 산업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아야죠. 네. 가 보시죠. 네. 오늘 라피키님 전기차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제 기대가 큽니다. 저희 2차 전지는 무사할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전기차 산업이 지금 현재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왜 빠르지 못했을까요? 왜 부진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차에 들어간 배터리도 방전되는 때가 많은데 그걸로 차를 돌리려고 했으면 배터리가 성능이 약해서 아니었을까요? 그것보다는 네. 이제 과거에 석유회사랑 정부랑 아, 전기차 제조사랑 이해관계로 인해서 음모로 모여가지고 야 전기차를 죽이자. 그래서 죽였다고. 네 맞아요 진짜로 진짜로 전기차 장례식까지 했어. 이거 진짜예요. 배터리가 없어지겠네. 1950년도에 캘리포니아 LA 쪽에서 배기가스로 인해서 오염이 조금 심해졌었어요. 1970년도부터 해가지고 공기청정법이 발효가 되고 199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나왔었던 차가 GM의 전기차 EV1이었던 거거든요. GM이 만들었어요? 네, GM이 오. 만들었었어요. 그거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 저 영화인데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은 자동차 업계에서 내연기관차 이익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석유회사에서 이 연료 주도권, 독점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2003년도에는 부시 정부였었죠. 네. 부시 정부와의 유착 관계 거기에다가 더해갖고 소비자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전기차 장례식이 일어났다. 라는 저거 밑에 사진 보시면은 진짜네? 예, 2003년도에 전기차 장례식을 진짜로 했었어요. 그러면 1990년도에 개발되었었던 차가 첫 번째 전기차냐? 그건 또 아니에요. 원조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전에 네. 개발이 되었었는데 네. 1830년도에 영국 스코틀랜드 로버트 앤더슨이 최초의 전기 마차를 발명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흠은 비충전 전지예요. 한번 타고 이래요. 갈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발전을 해 나갔는데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1830년에 첫 번째 전기차가 등장을 했고요. 요. 1890년대에서 1910년도까지 초기 전기차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 배경에는 전기 택시가 있습니다.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이랑 런던에서 시행이 됐는데 납축전지를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시속 32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사실 마차보다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랬다가 흥행을 하나 싶었는데 1908년도에 포드에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을 하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1920년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대형 유전이 개발이 되고 연료 가격이 하락하고 네.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치. 이제 시장에서 초기 전기차는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랬다가 앞에서 얘기했었듯이 1950년도에 대기오염 이 심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1970년도에는 석유 파동이 또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기차 관심이 높아지고 1990년도에 청정대기법 개정안이 도입이 되면서 개발되었었던 게 1996년도에 GM의 전기차 EV1인데 이거 사진으로 해갖고 보시면은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디자인으로 네. 해갖고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공기 저항 저 차가 0.19래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2.23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보다도 훨씬 더 공기저항 덜 가게 해갖고 디자인을 했던 거죠. 와 96년도에 저런 차가 나왔다고요? 근데 자우림에 EV1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환경 노래예요? EV1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를 배경으로 해갖고 만든 노래인데 뭐야? 노래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노래 자우리 쳤어. 누님도 나이가 좀 있지. 아,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2003년도에 전기차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는데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 테슬라 전기차 개발 목표로 해갖고 설립이 됩니다. 2003년도에. 약간 혜성처럼 나타난 거죠. 놀라운 테슬라가. 건 테슬라의 설립자가 머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초기 투자를 머스크가 하고 난 다음에 2004년도부터는 임원으로 해갖고 들어갔던 부분이 있으니까 테슬라가 이걸 산 거예요? 투자를 만들고 했어요. 머스크가 나중에 인수했어요. 나중에 브랜딩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 자기가 막 혁신하고 막 아니야, 전기차 아니야. 만들고. 아니야. 나 머스크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원래 설립자들이 있어요. 돈으로 산 거였네. 맞아요. 아 충격. 머스크 항상 그렇죠. 2011년도부터 테슬라가 좀 인기를 끌기 시작한 네. 부분이 맞아요,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이런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수익도 안 나고. 아마존도 까고 있었어.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네.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오.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도 네. 1위 기업 중심으로 해갖고 투자를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1위가 테슬라니까 테슬라를 사는 게 좋겠다. 전기차에 투자를 할 거면 테슬라가 좋지 않을까. 근데 요즘 비아디랑 리비안 이런 것도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간다 그러던데요. 맞아요. 그거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중국 주식은 또 안 해가지고 비아디를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동영상 보면은 테슬라 자율주행 동영상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중국 동영상도 자기들 중국차 자율주행 하는데 그게 훨씬 잘해요. 보면 확 잘 피해 다니고. 그래서 또 영상 보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영상 보고 해가지고 문제됐던 게 니콜라잖아요. 맞아. 왜냐면 가대 광고가 아니고 사기를 쳤어요. 네. 아직 미완성차인데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풀고 달리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올렸거든요. 네. 우리 완성했다 해갖고. 그래가지고 니콜라 이 회사 자체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조작이었어요? 조작이에요. 네. 감도 크다. 근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봐야지 될 부분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FSD 작동 중에 보행자가 사망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이유로 해서 지금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랑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거. 우선 안정성을 확보를 했는데 네.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 기반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악천후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중국 제외한 데이터인데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7% 증가를 한 가운데 테슬라는 20.6%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334달러 고평가가 아닌가. 네? 잠깐만. 아니 근데 이렇게 근거가 탄탄하니까 할 말이 없긴 해. 옵티머스랑 네. 로보택시 참 좋아요. 로보택시 6월달에 진행한다고 하고 너무 좋은 뉴스인데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아피키님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미래와 이 희망찬 어떤 기능, 새로운 혁신 이런 거를 보고 하는 거지. 지금 몇 그쵸. 대 팔린다고 그게 뭐 그렇게. 전 근데 약간 가치 투자자 아 쪽이라서 미국 주식도 하시니까. 네. 꿈 그렇게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아니 테슬라가 저한테 준 게 많기 때문에 이 친구 배신할 수 없는데. 실현했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음. 어쨌든 나중에 갖고 양도소득세 빵하고 맞는 것보다 좀 연간 단위로 좀 나눠서 빵 맞아. 뭘 벌어야 돼. 주식은 그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실적이나 주식 세 개가 다 같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면 네.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제일 많이 집중해야 되는 게 주식 가격이에요. 지금은 테슬라를 쏘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 거는 여기까지 하고 와 오늘 전기 마차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까지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역시 가피키. 결론은 역시 쇼시 아니 결론은 차익 실현해라. 아까 댓글에 티키타카 누나 날 가져요. 티키타카 아니고 아피키 누나입니다. 우리 라피키가 계속 자기 기혼자라고. 네. 어필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신랑분께서 기혼이라는 걸 계속 어필하라고 지금. 노리시면 안 돼요. 네. 방송 근처에서 어딘가 서성이고 있어요. 끝나고 또 픽업. 네, 픽업. 어머 팬이 소이테라. 올까봐. 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럼 다음 김기현 파트장님의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파타장님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네. 듣고만 있네요. 아, 네, 저는 맞췄다고 이제 약간 급이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은 오늘 다 했었기 때문에 디웨이브 컨텀 얘기만 하시려고 목적을 달성하셨어요. 다다음 주 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솔직히 올랐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근데 저는 네. 단 한 번도 DAV 컨텀을 산 적이 없어요. 에? 안 갖고 계세요? 당연히 하려고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이거를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도 같이 하는 거니까. 우와, 멋있다. 이것이 진정한 금융인이죠. 리딩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투자한 종목은 여기서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적어지고 있어요. 아, 방송에서 까면 깔수록 방송에서 좋은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대신. 아, 그럼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요 말 타면 여러분만 물리는 거다. 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럼요. 가볍게 얘기하는 거고. 좋습니다. 주제는 안 가볍네요. 주제는 네. 재밌겠다.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우와. 보통 이제 뉴욕에서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을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라고 아. 하는데 네. 워싱턴에서 네.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만든 그냥 조크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스톡 액트라는 규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오늘 주제로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네. 관세 유예 발표가 나온 다음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내부 정보 알았나?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보통 그린이라고 부르는데 트럼프 최측근이고 이 사람이 4월 7일 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퀄컴, 블랙스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한 거예요. 완전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이거를 샀어. 이거를 샀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조사해. 이상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지금 비밀이 파헤쳐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 국회. 일단 그러면 스톡 액트가 뭐냐? 그 미국 사람들이 이런 줄임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좀 좋아해요. 스톡 액트라는 걸 만들자라고 해놓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스탑 미국 트레이딩. 의회에서 거래를 방지하는 건데 거래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래를 하면 신고를 해라 이런 법안이고요. 저희 이제 의회에서 무슨 관련 정보를 알면 트레이딩을 스탑해야 된다 뭐 이런 거네요. 관련 정보를 알고 트레이딩을 했는지를 샅샅이 보겠다. 그에 대한 잘못을 물으려고 이제 만든 법안인데 그래서 내부 정보를 위한 주식 거래를 못하게 막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주식 채권, 기타 금융자산 포함해서 $1,000 이상 거래하면 45일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부양자 포함인데 여의도에 계신 금융인들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주로 보는 사이트는 이제 캐피톨 트레이드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메인 화면은 투박하게 생겼어요. 들어가 보시면 볼 거는 트레이드랑 폴리티컨스 두 개를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린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의원들이 4월 7일과 8일에 거래를 했는지를 네. 본 거예요. 의원이 거래한 내역을 제가 갖고 온 건데 네. 종목들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사셨어요. 아 이게 상 종목이에요. 옆에 보면 바이라고 적혀 있는 아. 종목들을 사셨죠. 유일하게 하나 판 게 채권이더라. 채권이요. 그래서 보면은 채권 팔아서 이거 주식을 산 거지. 사셨어요. 와 네. 대박 사건. 근데 막 이거 테슬라 사고 AMD 사고 아마존 사고 블랙스톤 사고 JP 페덱스 사고 JP모건 사고 사고, 룰루레몬 사고 팔란티오 팔란티어 대박 사고. 났네. 잠깐만 이거 약간 니니 포트폴리오 같은데? 그거랑 비슷해요. 룰루레몬도 사셨어요 혹시? 룰루레몬 있죠. 제 룰루레몬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죠. 룰루레몬 요즘 좀 주가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아 옷이 다른 거 입어보면은 옷은 다시 좋아. 룰루레몬 돌아가요. 맞아요. 좀 비싸긴 한데. 근데 뭔가 기관 투자자처럼 분산을 했네. 아 그러니까 너무 웃겨. 분산 엄청 왜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거를 이제 어느 기간에 샀는지도 나와요. 3개월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샀어요. 네. 6개월로 보면 4월에 뼈락에 거래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12개월로 보니까 아, 이 사람은 그냥 월급 들어오면 사는 사람이야. 그냥 공병 꼬박꼬박 본 거네. 이거. 이분은 조사해도 아닌 것 같다. 그냥 그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면 그냥 공병 사는 그냥 언니였네. 이분이 설령 정보가 있어서 거래를 했더라도 4월 7일 날 유의미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오.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는 걸 증빙을 하려면 네. 저때 유의미한 어떤 거래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4월 7일 날에는 적었다. 이거 확실히 진짜 까봐야 밝혀지는 거네. 그러면 전체적인 의원들의 거래 트렌드를 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들을 1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어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부터죠. 거래 많이 했던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기술주들고 기술주들 좋아하는 게 이건 비단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미국 정치인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들을 봐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 미국은 비트코인 ETF가 있네. 오. 그쵸. 여기도 코인 하는 놈이 있구만.
저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 ETF도 신고를 해야 되지만 저기는 네. 가상화폐도 다 신고를 해요. 아, 근데 의원들이 비트코인 ETF를 이렇게 많이 샀다는 게 네.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트럼프 초창기만 해도 가상화폐의 시대가 오냐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기류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우리도 이런 입법하자. 우리도 코인 하시는 의원분들 많을걸요. 우리도 이거 입법하면 약간 그런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잖아요. 저는 저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오, 4월 7일과 4월 8일에 거래가 급등한 의원인데 두 분 다 트럼프 친근이시고 공화당이시고 이분들은 거래도 꽤 많이 했어요. 다른 기간에 비해서 저 4월 7일과 8일 날 거래가 너무 많았어요. 이분들은 뭐 뉴스에 나오거나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네. 내부자 정부 거래가 아니냐. 근데 위에 있는 분은 기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오. 힘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아, 기자도 못 파헤친 정보를 LS증권 김기현 파트장님이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국내 해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뉴스예요. 제 입장에선 네. 저분들이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밝힐 길은 없죠. 근데 어쨌든 4월 7일 날 뭔가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이 정부에서 어떤 끈이 있어서 트럼프랑 이제 콜라 한잔 한다. 어. 저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네.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 라는 생각에서 저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원래 네. 애경이 이렇게 악마적이에요. 이렇게 아니요, 그냥 캡처요. 그냥 봐도 나쁜 사람처럼 돼 있잖아. 뭘 갖고 뒤에 이건 뭐야? 왜 그라데이션을 왜 넣은 거야? 아니 벌건건 공화당이라 그렇고 아, 저기 민주당분은 아까워. 펄해요. 저 두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 보겠다가 아니라 네. 4월 7일 날 무슨 거래를 했느냐를 그 봤거든요. 증거를 딱 잡고 싶다. 네. 검찰이나 뭐 그쪽.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거예요. 아, 종목들을 이제 구분 지어가지고 보니까 기술주는 항상 가지고 가세요. 매수할 때 기술주 매수하셨지만 좀 유별나게 거래를 많이 한 게 저도 처음 검색해보는 종목들이 나와요. 저기 뭐 에코랩 이런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종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네. 그리고 저분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상당수가 많이 올랐다. 근데 저는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보다도 매도했던 종목들이 좀 궁금했어요. 정말 헬스케어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상승하는 시기에 헬스케어를 배제시켰다는 건 트럼프 정권 안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신뢰가 없지 않나. 완전 이거 트럼프 리딩방이잖아요. 이게 밈이 아니고 완전 찐이네. 트럼프 계좌 나중에 까매지. 나 알겠다. 그거 한번 까보고 싶다. 트럼프 진짜. 계좌는 트럼프 돌아가시기 전까지 깔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죽으면 궁금하다. 오히려 까기 힘들죠. 진짜 특검 같은 거 궁금하다. 하면. 그러면 적어도 이걸 보면 오르는 건 못 잡아도 그치. 다음에 트럼프가 깔 때는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이라면 헬스케어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트럼프가 짓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진짜 뭔가 돈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내일 바이오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슬쩍 저점이니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인사이트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게다가 그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 그 정책을 봐도 네. 바이오 바이오는 없어. 없거나 AI가 저 없어. 아래에 있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거죠. 사지 마요 절대. 근데 그린 언니가 지금 동양을 향해서 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억울합니다 소자. 그러네, 근데 그러네. LS 증권 김경환은 그 하늘 풀어주셨어. 당신은 그 무죄입니다. 파트장님이 그린을 잡으러 들어갔는데 솔직히 저도 딱 걸렸다. 내가 잡아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분은 아닌 것 그린은 같다. 성실한 투자자였고 다른 분들은 심지어 가만 안 기사에도 안 났는데 인사이트 그분은 진짜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저점에 샀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뭐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분석도 해주셨고 음모론을 잔뜩 가져오셨지만 저희 이제 빠진다는 얘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안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요즘에 니안께서 안 사. 니안께서 맞아. 안 사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한테 안 올라가요. 감사하라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네. 요즘 날씨 너무 좋으니까 밤에 좀 런닝도 하시고 요즘 러닝 맨날 하시더라고요. 네. 인스타에 이렇게 올려. 밤마다 뛰고 있습니다.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월 14일 미장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